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대표 기업의 이해 강좌를 맡은 유동우입니다. 이번 강의는 마지막 10번째 강의로 삼성전자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에 진출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확장하고 다른 사업으로 진출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반도체 산업은 1959년 미국 페어차일드사의 IC 개발을 계기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돌입합니다. 전자기기는 물론 통신장비, 산업용 기기, 군수장비 등으로 반도체의 사용 범위가 점차 확대돼 감에 따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합니다. 이 같은 수요 증가는 미국, 일본 등 선진 반도체 산업국들로 하여금 고부가가치의 기술 집약적인 웨이퍼 가공 생산과 노동 집약적인 단순 조립 생산의 분업화를 유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진국 반도체 업체는 임금이 저렴한 개발도상국에 조립 생산 공장을 속속 건설했습니다. 1965년 미국 코미 그룹의 투자로 설립된 고미 감도체를 시작으로 1966년 시그네틱스, 1967년에 페어차일드와 모토로라 등 미국계 투자회사가 설립되고 1969년에는 일본 도시바가 70%를 투자한 한국전자를 설립함으로써 한국에서 반도체 산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내 전자산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급속히 성장하자 조립 위주로 발전해온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설계 및 제조 기술의 축적이 불가능하고 관련 산업의 발달 또한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LSI 시대를 맞아 국내 전자산업의 대외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국내 전자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 반도체 생산 방식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선진국형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웨이퍼 가공 생산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이럴 때 미국의 모토로라와 클린스 라디오로부터 마이크로웨이브와 통신 장비 등을 수입하던 오퍼상 캠코가 웨이퍼 가공 사업 진출을 결정합니다. 무역 대리업을 하는 오퍼상이란 외국의 수출업자를 대리하여 국내 수입업자와 수입 거래 계약을 체결 및 중개해주고 그 대가로 용역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캠코는 1974년 1월 미국 현지 법인인 ICII와 함께 각각 50만 달러씩 투자해 한국 반도체를 설립합니다. 한국 반도체는 경기도에 당시로서는 최신식 웨이퍼 가공 공장을 건설합니다. 최첨단의 3인치 웨이퍼 가공 생산 설비를 갖춘 그 시점에서는 매우 현대적인 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반도체 사업 전환이 시작됩니다. 1973년 말에 시작된 제1차 석유파동으로 인해 대외 의존도가 높았던 국내 전자산업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정상적인 생산 활동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범한 한국 반도체는 본격적인 생산 체제를 구축하면서 과다한 투자 때문에 경영이 극도로 악화됐습니다. 최신 3인치 웨이퍼 가공 생산 라인 건설을 위한 초기 대규모 투자에다 LSI 제품 생산이 계획보다 늦어져 심각한 자금난에 빠지게 됩니다. 전자산업을 삼성그룹의 주력 사업으로 키우기 위해 핵심 부품에 대한 국산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삼성은 1974년 12월 경영난에 빠진 한국 반도체의 한국 측 투자 지분 50%를 인수합니다. 한국 반도체는 공장 준공 후 2개월 후에 LSI 생산 가능성을 확인하고 계속해서 전자계산기용 소자 등도 시범적으로 생산합니다.
1975년 9월에는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던 LED 전자 손목시계용 반도체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LSI 생산국이 됩니다. 1976년 3월에는 전자오븐용 칩의 생산에 성공했고 7월에는 쿼츠 아날로그 시계용 칩 생산으로 생산 능력의 확장이 필요하자 3인치 웨이퍼 처리 능력을 확장시킵니다. 한국반도체는 양산체제 구축과 더불어 1976년 하반기에는 영업부서를 신설해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도 진출합니다. 1975년 33만 달러이던 수출액이 1976년에는 10배 이상 증가한 385만 달러를 기록합니다. 또한 1977년 6월에는 흑백 텔레비전 및 오디오용 트랜지스터 10종을 개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트랜지스터는 국내 기술전에 의해 회로 설계에서부터 조립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자체 개발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흑백 텔레비전 부품 국산화율을 40 내지 60%에서 90%로 높였습니다. 삼성전자 제품이 본격적으로 수출된 것은 1973년이었습니다. 1973년 텔레비전 국내 판매 대수가 27,894대였는데 수출은 51,175대였습니다. 그 외에도 탁상용 전자계산기, 브라운관 마운트, 브라운관용 벌브를 수출했으며 1974년에는 카세트 수출을 개시했습니다. 1973년까지 삼성전자의 주된 바이어는 텔레비전의 경우 미국 MGA사, 탁상용 전자계산기의 경우 일본의 카시오사였습니다. 그런데 1973년 말 미국의 일렉트라 라디오에서 카세트를 수출하면서 과거의 단순 조립 형태로부터 OEM 수출 형태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때부터 카시오에만 수출하던 탁상용 전자계산기를 자체 개발한 모델로 네덜란드와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1974년에는 벨기에에 라디오 카세트를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유럽 시장에 음향기기를 수출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수출 물량이 점차 늘어나면서 바이어들과 업무 연락, 현지 안전규격의 획득 등을 신속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1974년 10월 미국 뉴욕에 지점을 설치합니다. 뉴욕 지점은 삼성전자의 첫 해외 지점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질적인 운영을 시작한 것은 독자적 제품의 생산이 본격화된 1973년부터였습니다. 하지만 1973년의 경영수지는 3억 2,186만 원의 순손실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는 기기에서부터 부품에 이르기까지 여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투자를 해왔는데도 생산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생산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심각한 자금 압박이 생겼습니다. 정부의 자본시장 육성 정책으로 주식, 전환사채 등 직접 금융이 원활해지고 기존의 은행 금융 중심에서 기업의 자본 조달이 다원화되는 등 외부 여건은 개선되었으나 내부 여건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 11월 5억 원을 증자해 자금 사정을 다소 완화시켰으며 텔레비전의 국내 판매 증대 및 대금 회수 조건의 개선, 일부 저리 금융에 의한 차입금 상환 등으로 자금 사정을 다소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1974년에 텔레비전의 판매가 크게 증대되고 냉장고를 출하하는 등 생산과 판매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회사 설립 후 최초로 6억 1,672만 원의 흑자를 보았습니다. 또 12월에는 1972년 8월에 기업 공개를 전제로 발행한 3억 원의 전환사채를 자본 전입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했습니다. 여기서 전환사채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보유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 미리 결정된 조건대로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별 계약을 포함한 채권을 말합니다. 삼성전자의 성장에 중요했던 시점은 1975년 4월 삼성 전관이 개발한 순간 수상 방식의 브라운관을 채용한 절전형 텔레비전의 개발이었습니다. 당시 일반 텔레비전은 시청하지 않는 시간에 브라운관을 계속 가열시키는 예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순간 수상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새로 개발된 순간 수상 방식의 브라운관을 이용한 텔레비전은 스위치를 끄면 텔레비전 자체가 전원과 완전히 차단되고 스위치를 올리면 바로 화면이 나타나게 되어 예열이 필요 없었습니다. 따라서 텔레비전의 수명이 약 2.25배 연장될 뿐만 아니라 절전 효과가 높아 하루 5시간 시청을 기준으로 할 때 약 20%의 절전 효과를 보였습니다. 제1차 석유파동 이후 가정이나 국민 경제 면에서 꼭 필요했던 기술 혁신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신제품의 브랜드를 절약과 경제성을 상징하는 이코노TV로 이름 짓고 1975년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갑니다. 석유파동 이후 절전에 대해 매우 민감했던 시기여서 신제품의 성능과 상품명의 인기가 높았습니다. 시장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1975년 12월에는 34,000대 판매로 월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고 1978년에는 연간 판매량 74만 6천 대, 점유율 40.9%를 기록하면서 한국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자공업의 꽃이라 불렸던 컬러 텔레비전에 관심을 가지고 검토했습니다. 1974년 1월 컬러 텔레비전 기술 개발에 전제가 되는 특허권 사용 교섭을 위한 예비 조사를 통해 미국 RCA가 특허를 보호하고 있던 방식이 유리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컬러 텔레비전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RCA의 특허 기술은 흑백 텔레비전 시청이 불가능하였던 다른 방식과는 달리 흑백 텔레비전 시청이 가능했으며 미국, 일본, 동남아 등 30여 국에 보급되어 있어 수출 전략상으로도 유리하였습니다. 삼성전자는 1974년 6월 미국의 RCA와 특허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코노TV 개발을 통해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8월부터 본격적인 컬러 텔레비전 개발에 착수합니다. 개발팀은 설계된 회로도와 기구 도면에 맞춰 블록별로 개발 또는 종합하는 작업을 끈질기게 되풀이한 결과 1976년 6월 시제품 생산에 성공했고 성능 및 환경시험 결과 우수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컬러 텔레비전 자체 생산에는 성공했지만 당시 한국에서는 컬러 방송이 이루어지지 않아 컬러 텔레비전 판매는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977년 4월 최초 모델을 파나마로 처음으로 수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을 개척해 수출량을 크게 늘립니다. 그렇게 삼성전자의 성장에 중요했던 컬러 텔레비전 사업이 시작되게 됩니다.